사실 수익버스 오늘도 수익 종착지까지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의 베테랑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선 코너에서 최현덕 매니저님께서도 전력기기 언급해 주셨는데 네. 사실 기사님도 전력기기 관련주 정말 꾸준하게 또 태워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수혜주로 꼽히는 산일전기 오늘 네. 2차 목표가 달성했죠? 맞습니다. 제가 사실 공개방송에서도 일단 전력기기 3대장 효성중공업 그리고 HD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은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결국 슈퍼사이클 기조가 당분간 이어지기 때문에 신고가 행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후속주로 이제 산일전기 같은 기업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에 지금 북미 향 매출이 컸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내 내부적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구축 또 그리고 투자 발표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산일전기 같은 특히 이제 특수 변압기 쪽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지만 국내 시장에서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산일전기의 특수 변압기의 수요도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다시 한번 좀 신고가 행진이 같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일전기의 어떤 이 흐름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였던 76,400원은 가볍게 돌파를 했고 2차 목표가 84,000원까지 돌파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면은 3차는 91,500원 라인대 중장기적으로 저는 10만 원 라인선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어서 그 가는 과정에서 91,500원에 일단 3차 목표가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익절 라인 때는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76,4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10만 원 선까지 그리고 현재 3차 목표가로는 9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 타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새롭게 준비해 주신 수익버스도 탑승해 보겠습니다. 어떤 노선으로 가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 날 첫 거래일이지만 사실 6월 또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7월 그리고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결국에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중장기적인 호흡을 가질 수 있는 버스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과격버스, 빨간 버스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7월을 미리 대비해보는 차원에서 빨간색 노선 선택해 주셨고요. 어떤 마을로 가볼까요? 네, 오늘 뭐 시장에서 그나마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마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마을이 코스닥에선 그래도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처럼 만에 조선 섹터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원전 섹터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니 해도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전력기기다라는 관점에서 전력기기 인프라 관련된 종목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산일전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전력기기 마을 선택해 주셨고요. 어떤 버스 타야 되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이제 버스 번호는요. 사실 이젠 전력기기 안에서 실질적인 수혜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려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계속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신고가 행진이 나왔던 버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8040 효성중공업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님이 꾸준히 강조해 주신 종목이기도 하죠. 효성중공업 오늘의 첫 번째 버스로 탑승해 보겠고요. 승객분들 탑승을 해주실까요? 안 탈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네. 탑승 안 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으면 가격적인 부담감 때문에 많이 탑승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시장 흐름 보면은 가는 말이 계속 갑니다. 뭐 가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고 사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또 그리고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된 확충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변압기 쇼티지에 대한 우려감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고압 케이블 관련된 기업들보다 오히려 변압기 쇼티지에 대한 우려로 결국 전력계기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 미국 내 확충을 위해서 전력과 그리고 토지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내 기업들은 이제 미국의 어떤 토지 관련된 지원책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 안에서 전력 인프라 쪽의 지원책에는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에 변압기 그리고 차단기, 개폐기를 공급하고 있는 전력기기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변압기 같은 경우는 원전 설비 또 소형모듈 원자로 관련된 SMR 설비에도 이 변압기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충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3대 AI 강국을 꿈꾸는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떤 정부 정책을 본다고 하더라도
변압기의 앞으로 수요 또 수주 물량은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도 지금 효성중공업이 시장 기대 이상의 어떤 이익을 예상한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를 거의 75% 상향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도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40조 원을 조달하겠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것도 결국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이 75% 총 매출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 센터 향 어떤 매출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내 3대장인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은 계속해서 당분간은 신고가 행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인 경쟁사와 유사한 또 이제 변압기, 또 수주량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의 매출 성장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초고업 변압기 매출 확대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유가 작년 6월 달에 창원과 그리고 미국의 멤피스 내에 초고압 변압기 공장 증설을 했고요. 그게 마무리 시점이 올해 그리고 내년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장 증설을 이미 시작했고 관련해서 이제 매출 캐파 증설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컨턴 점프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쪽에서도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급증하면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지금 이제 수출 비중이 총 매출의 70%를 넘어섰고 올해 하반기에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효성중공업 계속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버스 효성중공업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4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현재 80만 원 선까지 올라왔죠. 네. 100만 원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100만 원 선은 상징적으로 한번 터치할 수밖에 없는 게 조선도 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또 그리고 큰 조정이 나오질 않고 있잖아요. 결국 이 슈퍼사이클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한미 간의 어떤 이제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력기계야말로 사실상 이제 당분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그 슈퍼사이클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미 일감을 3년에서 많게는 5년치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실적 성장세가 더욱더 가파라지는데 효성중공업이나 일진전기, LS일렉트릭처럼 미리 공장 증설을 해놓은 기업들은 올해부터의 어떤 매출 성장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 100만 원 라인 때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목표가를 99만 8천 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77만 1,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99만 8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인 77만 1,000원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버스에 탑승해 볼게요. 이번엔 어떤 노선으로 가나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광역버스로 좀 멀리 한번 떠나 보내봤으니까 두 번째 버스는 시내버스, 파랑버스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 버스보다는 시가총액 조금 더 가벼운 파란색 노선 골라주셨고 어떤 마을이죠?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이 마을을 들려보는데요. 정책 마을로 계속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그리고 이젠 정책, 저출산, 그리고 원전. 오늘은 로봇 마을로 또 한 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떠날 마을은 로봇 마을 선택해 주셨고요. 어떤 버스 타고 갈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090710 휴림로봇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버스 090710, 090710의 휴림로봇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버스 지난주에도 탑승하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하려고 했었었는데 종목이 겹쳐가지고 금요일날 못 드렸고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 가져왔지만 최근 달리는 말이 계속 달린다는 관점에서 가져왔고요. 아무도 안 타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휴림로봇이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는 지금 이제 원전 1호기, 이렇게 고리 1호기에 원전 해체 승인이 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대체할 수밖에 없고 이미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자회사 이녹스 로봇이 원전 해체라든지 그리고 재난 구호, 그리고 소방, 그리고 국방 전문 영역의 특수 로봇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휴림 로봇의 자회사 이녹스 로봇이 원전 해체 작업에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9년도에 한울 로보티스와 그리고 휴림 로봇이 결국 이제 출자해서 출범한 기업이 이녹스 로봇인데 한울 로보틱스도 2012년도에 국방 로봇 시범 사업의 주관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고요. 그 한울 로보틱스와 같이 출자했는데 최근에는 더 지분을 휴림 로봇이 더 많이 사들여서 지금 지분 95%를 가지고 있는 이녹스 로봇의 100% 모회사인 휴림 로봇이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로봇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된 로봇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 관련된 서비스 로봇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림 로봇 자체적으로도 SK텔레콤과 누구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관련된 라이선스 개발 계약을 체결했는데 결국 SK의 휴머노id 로봇을 책임지고 있는 주관 기업이 SK텔레콤이잖아요. 그 SK텔레콤과 휴림 로봇이 자체적으로 또 이제 소프트 개발 키트 관련된 라이센스 관련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휴린 로봇이 SK의 본격적인 AI 로봇 투자와 그리고 실적인 원전 해체 관련된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맞물린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어떤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달리는 버스에 올라타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탑승하는 휴림 로봇 목표가를 얼마까지 볼까요? 일단 뭐 휴린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좀 이제 급등주 패턴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좀 변동성을 대비해서 우리가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좀 안정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가에 1차 매수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83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손절가는 2,95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830원, 손절 라인 2,95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몇 시에 준비돼 있죠? 네, 일단 오늘은 어김없이 4시에 MBN골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이번 주 시장 전략과 또 그리고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섹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일정과 함께 7월 달에 우리가 공략해야 될 섹터와 종목 자세하게 꼼꼼하게 소개해드릴 거니까 오늘 잠깐 나고 5대2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를 위해서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편 시장에서는 화장품주의 상승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2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이어지는 코너 마켓포인트에서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